저하고 이제 시정을 이제 같이 했죠.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2019년 12월 15일 성남의 한 출판 기념회, 그날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분신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제목입니다. 분신이라.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을 두고 공개석상에서 쓰기엔 꽤 센 말이죠. 그날 책을 낸 사람 이름이 김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아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질문 하나부터 풀고 가죠. 왜 하필 분신이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낸 책 2권, 그 제목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19년에 낸 첫 책 제목이 김용활용법, 세상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7년 뒤인 2026년 2월 두 번째 책을 내는데 제목이 대통령의 쓸모예요. 7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두 제목에 같은 말이 박혀있죠. 활용법, 쓸모. 정치인이 자기 책에 붙일 만한 제목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자기 비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 번 다 자기를 도구 자리에 놓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쓸 거인가. 그게 김용이 자기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신이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붙은 말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아주 유용한 제목입니다. 사람한테 쓰기엔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근데 그 표현을 먼저 꺼낸 쪽은 김용 본인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와 뜻을 함께하는 버시자 분신 같은 사람, 이런 예. 표현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경기도 대변인하다가 네. 이 대변인을 중간에 이제 사임하고 총선이 있었습니다. 20년도에 네. 총선 있을 때 총선에 나갔었는데 그때 제 출판 기념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뭐랄까 격려를 크게 주셨죠. 몇 년 인연인 거세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지금 나무위키에서 김용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화면을 채우는 게 전부 재판 이야기예요. 언제 기소됐고, 어떤 혐의고, 몇 년을 받았고,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하다 정치에 들어왔는지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재판 기록으로 대체돼 있는 거죠. 본인도 이걸 압니다. 직접 반박한 적도 있고요. 나무위키 내용은 검찰 프레임이다, 더 쉬워진 것이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거기엔 김용이 유동규와 처음부터 한 배를 탄 것처럼 적혀 있어요. 본인 얘기는 다릅니다. 리모델링 조합 일할 때는 뭐 저도 그렇고 유동규도 그렇고 다 1분의 N이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무슨 유착을 전제로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검찰의 프레임입니다. 잘못 붙은 꼬리표가 이것만은 아니에요. 김용이 한 청년 출신 운동권이라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본인이 정정했죠. 대학 시절에 운동권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대학에서 뭘 했느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예요. 1966년 10월 31일 서울에서 태어나 대성고등학교를 나왔고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 여기까지만 보면 정치와는 접점이 하나도 없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2009년 분당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낡은 집을 헐지 말고 고쳐서 계속 살아보자는 주민들 모임이었어요. 김용은 그 추진연합회 총무를 맡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동네 주민이었던 거죠. 본인은 이 시기를 이렇게 회고해요. 내 삶에서 다른 길을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주민 일을 하다 보니 성남 시민사회 사람들과 엮이게 됩니다. 박사, 장건 대표, 하동근 원장 같은 지역 원로들이었죠. 그리고 그 무렵 성남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한 사람을 알게 돼요. 2010년 그 변호사가 김용에게 이럽니다. 임해동으로 나가보면 어떠냐? 민주당 표 있어. 나오면 당선될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동네 주민이 시의원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당선됐어요. 본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정치를 배운 적 없던 평범한 생활인이었던 저는 삶의 현장에서 변호사 이재명을 만나 인생의 항로를 바꿨다.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이재명 우리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초임하실 때 네. 저는 성남시의회 초선으로 같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한 2년 전부터 만났으니까 지금 한 뭐 20여 년, 뭐 18년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예. 뭐가 이렇게 잘 맞으니까 가깝게 지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뭐가 이렇게 잘 맞나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하면 있어가지고 대통령님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많이 벌리고 네. 저도 새로운 일을 갖다 그 뒤로 15년이에요. 성남시의원 재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경기도청 초대 대변인, 대선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 본부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 이름만 늘어놓으면 화려해 보이는데 잘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죠. 대부분 대변인입니다. 앞에 나서서 남을 대신해 말해주는 자리요. 자기 이름을 거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을 지키는 자리. 앞에서 말씀드린 그 책 제목이 여기서 다시 겹칩니다. 그리고 2022년 구속됩니다. 대장동 사건과 얽힌 혐의였고
지금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여러분이 김용이라는 이름에서 이미 알고 계신 게 딱 이 부분일 테니까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이에요. 감옥에서 나온 이 사람이 뭘 했는가? 2025년 8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날을 다 합치면 550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아까 그 두 번째 책을 쓴 거예요. 대통령의 쓸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감옥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변명이 아니라 또 남의 이야기를 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국회를 시작으로 경기, 광주, 전북, 부산, 대전까지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엽니다. 2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첫 출판 기념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200여 명이 모였어요. 현직 의원만 50명이 넘었습니다. 재판이 아직 안 끝난 사람이 전국을 돈 거죠. 몸을 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8월 17일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도전해요. 2번 유죄를 받은 사람이 왜 지금 나오느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왔죠. 본인 답은 이렇습니다. 조작 기소를 당한 사람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하는데 저를 외면하면 그건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 제가 최대 피해자인데 오히려 이걸 강점으로 국민에게 어필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다. 그가 내건 슬로건이 뭐였냐면 평당원의 대변인입니다. 본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이재명의 대변인에서 평당원의 대변인으로 15년을 남의 말을 대신해주며 살아온 사람이 이번엔 그 대상을 바꾸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성남시 경기도에서 대변인을 맡고 최근까지 대통령 주변에 있었다. 최고위원 자리는 대통령 옆이 아니라 당원들 곁에서 그들을 지키는 자리다. 15년을 이재명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 그 옆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한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를 두고도 반성이 분명했고요. 대통령이 성과를 내면서 지지율이 70%에 육박했는데 정작 지난 선거에서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아쉽다고,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건 공약을 보면 드러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당원 직선제로 뽑자, 국회의원 공천의 당원평가를 반영하자,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넘겨 출마하는 걸 제한하자, 당무감사원을 새로 만들자.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국회의원들이 싫어할 규칙이에요. 자기가 언젠가 앉고 싶어할 자리에 스스로 제한을 걸겠다는 거죠. 여기에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 신설을 더했고 검찰개혁과 호남 인공지능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까지 얹었습니다. 자, 이제 미뤄뒀던 얘기로 갑니다. 재판이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이 나왔고 지금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1년 넘게 결론이 안 납니다. 본인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공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하나, 공소장에 적힌 돈 전달 시각과 장소에 김용이 없었다는 게 구글 위치 기록으로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목을 두고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하는데도 유죄가 나오는 건 해괴한 결론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둘,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이 사람 얘기가 이렇습니다. 김용의 억울한 옥살이는 유동규와 남욱의 위증과 모함 때문이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뒤로 미룬 데는 이유가 있어요. 김용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게 이 부분밖에 없거든요. 재판은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그 결론은 저도 여러분도 모릅니다. 다만 한 사람을 판단할 자료가 재판 기록 하나뿐이라면 그건 판단이라기보다 검찰이 짜놓은 목차를 그대로 읽는 것에 가깝죠. 정리해보죠. 신학을 공부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낡은 아파트를 고쳐보자는 주민 모임 총무를 맡았고 거기서 시민운동에 눈을 떴고 동네에서 만난 변호사 권유로 시의원이 됐고 그 사람 곁에서 15년을 대변인으로 살았고 감옥에 갔고 나와서 또 그 사람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자리를 떠나 당원 곁으로 가겠다고 하죠. 이재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대통령 옆에 사람을 더 붙이는 거라고 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김용은 반대로 말해요. 대통령이 아무리 빨리 개혁을 밀어붙여도 당이 못 따라가면 그 속도는 결국 죽는다고. 그러니 지킬 자리는 대통령 옆이 아니라 당 안이라는 거죠. 8월 17일 8명 중 5명이 최고위원이 됩니다.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겠다고 하는지, 왜 그러겠다고 하는지 그건 재판 기록에는 안 나옵니다. 판단은 이제 당원 여러분 몫입니다.